네, 이제 좀 비가 좀 잦아들고 있네요. 아침에 정말 많은 비가 왔는데요. 어제도 하루 종일 비가 왔고 우비가 채 마르기도 전에 일을 나와서 일을 시작했고요. 아침 시간에도 비가 와서 그런지 몰라도 단가가 참 좋았습니다. 지금도 멀티콜인데 11,000원에 가고 있고요. 멀리 왔죠? 근데 11,000원이긴 한데 아침 내내 멀티콜을 그 정도 가격으로 받았고요. 지금은 미션도 나와 있고 미션을 수행 중인데요. 이거 좀 빨리 부지런히 해서 미션을 좀 수행해야 될 것 같아요. 어제는 한 30을 좀 넘게 찍었습니다. 제가 이 일반 쿠팡으로 30 정도를 넘게 찍었으니까 아마 플러스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한 40 정도 찍지 않으셨을까. 뭐 많이 찍으시는 분들은 미션까지 뭐 거기도 미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50만원도 찍지 않으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엄청 빨리 다니시는 분들, 베테랑들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 비 오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찍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찍은 딱 금액이 코로나 시기 때 한참 좋을 때 한 달 30일 그냥 채워서 풀로 일하면 거의 1000만원 찍는 그런 수익이더라고요. 물론 코로나 때는 그 정도 일하는 시간이면 더 벌었겠죠. 일한 시간으로 따지면 코로나 때가 더 덜 하면서 더 많이 받았던 그 시기고요. 금액으로 봤을 때는 어제 딱 그 시기인데 매일같이 그런 금액을 벌 수 있다 그러면 한 달에 1000만원 정도는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나 쿠팡은 그렇게 주질 않죠. 이 비가 지금 이틀째 오고 있는데 아마 비가 끝이고 나면 한파가 온다고 하더라고요. 금액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맑은 날에 또 그만큼 확 죽여서 지금 뿌려놓은 돈을 걷어들이는 그런 상황으로 만드니까 좀 금리 같아요. 한국은행이 돈 뿌렸다가 다시 금리 올려서 끌어들이듯이 이렇게 비 오면 배달기사들한테 또 쫙 풀었다가 또 맑은 날 확 줄여가지고 땡겨가고 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일을 하는데 신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신고 나왔더니 양말이 이미 젖었어요. 그래서 계속 달리고 하다 보니까 발이 먼저 시렵네요. 다른 데는 비옷이 어제 젖어 있었어도 어느 정도 말라서 괜찮은데 신발은 하루 만에 안 마르니까 양말이 먼저 젖어 와가지고 좀 발걸하기 싫은데 그래서 제 목소리가 밝게 들리죠. 어저께 그만큼 일은 힘들었어도 수입이 좋으니까 아침에 나오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참 그 돈에 매여 살지 말자 맨날 이렇게 제가 스스로에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제 비 맞고 그렇게 일을 해서 좀 더 벌었다고 기분이 이렇게 좋아지는 거 보면 아직도 저는 멀었나 봅니다. 남들은 비가 안 왔으면 좋겠다고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일을 하다 보면 비 왔으면 좋겠다 하는 날도 있어요. 솔직히 눈보다는 비가 사실 저 나요. 눈은 더 미끄럽고 시야 확보하기가 좀 더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크린이 없다 보니까 눈 오면 눈이 그대로 다 이 헬멧 실드에 부딪히거든요. 실드에 눈이 붙어 있어요. 닦아내도 잘 안 닦아내지고 도로는 미끄럽고 백밀러도 봐야지 하다 보면 더 위험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전 차라리 뭐가 내릴 것 같으면 눈보다는 비가 낫죠. 또 금액도 맑은 날보다는 좋으니까 그래서 저 이런 날을 선호하는데 맨날 이렇게 비만 내리면 지구가 망하겠죠. 평소에 일을 하게 되면 밤 12시 전 한 10시 반 11시 이 정도 되면 콜이 계속 있지 않고 좀 빠져요. 멀리 갈 때도 있고 한데 어제는 계속 근거리에서 돌게 되더라고요. 그만큼 기사분들이 모질란 거고 그러다 보니까 12시에 들어오는데도 앱상에서는 매우 많음으로 계속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을 더 하면 더 수입을 올렸을 텐데 제가 약속한 시간이 있으니까 돈 때문에 더 저의 시간을 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제가 약속한 시간대로 12시에 들어오긴 했는데 아마 어제 더 뛰었으면 새벽까지도 뛰었으면 오늘 못 나갔겠죠. 그러다 돈은 좀 더 벌어서도 그러니까 그게 쌤쌤이에요. 어제 좀 더 벌고 오늘 덜 벌게 되고 원래대로 들어와서 좀 쉬다가 다시 평소대로 나가서 일을 하는 게 패턴도 안 깨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는 단콜로 가다 멀티콜로 바뀌는 건 몇 번 해봤는데 멀티콜로 가다 단콜로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콜이 하나 빠지더라고요. 두 번째 픽업해야 될 게 빠지고 단콜로 바뀌어서 하여튼 어제는 별의별 일이 많았답니다. 저희는 배달이 많은 것 같은데 픽업지에 가보면 또 그렇지 않으신 사장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비가 왔다고 해서 더 많이 팔리고 뭐 그런 데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으시더라고요.
겨울 되면 라이더분들이 부족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예전에도 그랬는데 지금이라고 뭐 달라진 건 없을 거예요. 그나마 예전에는 자전거 타고 뭐 킥보드 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서 오로지 오토바이로만 하시는 분들만 계셨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나마 배달 라이더분들이 늘어나신 거고, 또 코로나 때 확 늘어난 인원들이 아직 그래도 버텨주고 있어서 유지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평소에는 뒷콜을 받아놓고 배달을 하다 보면 좀 늦어지면 바로 콜이 취소되거든요, 뒷콜이. 근데 어제는 멀티콜을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두 번째 배달지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그냥 취소해야 되는 건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연 취소되게 배달을 해놓고 배달 완료를 계속 안 누르고 있었어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취소돼야 될 시간인데 취소가 안 되고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다 결국에 그만큼 배달 기사분들이 안 계시니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 콜을 가지고 갔는데 평소에는 그렇게도 잘 취소되던 게 어제는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 두 번째 콜이 너무 멀어서 한성대까지 가야 되는 거라서 가끔 그렇게 두 번째 콜이 멀 때가 있어요. 금액은 좀 괜찮은데 그러면 이 금액보다는 이 거리상으로 괜히 가기 싫은데 이런 느낌 드는 곳이 있거든요. 예전에 그냥 다 돌아야지 하고 생각하고 할 때는 그냥 뭐 어디를 가든 그런 생각이 아니었는데 지금은 내가 가야 될 거리들을 정해놓고 일을 하다 보니까 왠지 그쪽으로 걸리면 기분상 안 좋아. 하여튼 그 기분이 안 좋아요. 이게 콜비가 좀 있어도 지금 석계에서 서경대까지 지금 온 상황인데 콜당 따지면 5,000원 좀 넘는 금액이 되는 건데 그 금액으로 여기까지 오는 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솔직히 그냥 금액적으로 10,000원이 넘으니까 배달비가 10,000원씩이나 해 이러는데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야, 여기 또 뭐 미션 뿌려놓고 여기서 가는 게 창신역이네요. 야, 뭐 멀다 진짜 많이 가네요. 오늘 창신역까지 가게 되면은 다시 종로 쪽으로 빠질 수가 있으니까 이게 미션을 뿌려놓으면은 이렇다니까요. 막 이 장거리를 이쪽 저쪽 막 뿌려주니까 또 그 콜 개수 채우려고 하다 보면 또 안 갈 수도 없고, 요 미션 콜을 채우면은 다시 얼른 빠져나와야 될 것 같아요. 비 오는 양도 그렇고 하늘을 봐도 그렇고 이제 좀 있으면 비가 좀 그칠 것 같긴 한데요. 그래 이제 좀 그쳤으면 좋겠네요. 옷도 젖고 막 하는 게 뭐 여름처럼 막 습하고 꿉꿉해서가 아니라 손도 시렵고, 기온은 그렇게 낮지 않은데 계속 달리다 보니까 오토바이는 계속 선풍기를 쐬면서 다니는 그런 상황이라서 젖은 상태에서 선풍기를 쐬면 뭐 계속 춥잖아요. 비옷을 입어도 어제 하루 종일 젖어 있었던 비옷이라 이 방수 능력이 금방 떨어져요. 지금 오늘 또 이렇게 비가 계속 오게 되면 좀 막을 수는 있는데 완전히 뭐 방수가 돼가지고 옷이 안 젖거나 하진 않거든요. 바지도 좀 젖고 그러면 또 계속 찬바람으로 맞으니까 추워요. 그러면 몸이 움츠려지고 일하기가 아무래도 힘드니까 아무리 돈이 잘 벌어진다고 해도 위험한 거보단 낫죠. 한번 왕창 벌려고 하다가 그냥 그 하루로 끝낼 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계속 버는 게 낫지. 한꺼번에 배를 짤 수 없잖아요. 역시 뒷콜이 오는데요. 그쪽으로 나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중구 쪽으로 빼서 갈 수밖에 없어요. 성동구로 보내서 금호동 갔다가 용산구로 빼려고 뒷콜을 계속 그쪽으로 주고 있는데요. 돌아와야죠. 그 창신역까지 가면은 뭐 종로로 나가는 거는 기정사실이니까 그쪽 나가게 되면 지금 그쪽이 콜이 많기는 합니다. 콜비도 좀 괜찮고. 근데 그쪽으로 나가서 돌다 보면 뭐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여기 오는 동안 한 3콜 죽였더니 3콜을 안 받았습니다. 그냥 무시했더니 안 오네요. 다른 데로 주려고 하는 건지. 또 들어오긴 하네요. 또 들어왔네요. 어디 한번 볼까요? 어디로 보내나? 어디 보자. 이거는 좀 서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청구역으로 나가는, 그리고 행당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콜이어서 안 받았습니다. 4번째 콜이었습니다. 뭐야, 또 오네. 5콜 만에 제가 원하는 곳으로 뒷콜을 받았습니다. 5콜을 주고 나서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나를 깨달은 것 같네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주네요. 그만큼 배달하시는 분들이 없으신 거죠. 근데 미션 뿌려놓고 여기서 금호동 이쪽 가는 그런 콜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일반 쿠팡을 타더라도. 제가 저번에 배달하다 만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이 12월부터 3월 달까지는
배민이나 쿠팡을 타시고 이 평소에는 퀵을 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제가 사고 싶은 오토바이여서 그걸 타고 배달을 하시길래 아이고 힘들지 않으세요? 이 큰 걸로 타시기는 그랬더니 125로는 힘드시니까 이 정도 타야 된다고 하시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요즘에 쿠팡을 자기 본인도 뛰시는데 이럴 것 같으면 그냥 퀵 뛰는 거리를 뛰는 게 낫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음식 배달이 아니라 퀵 배달을 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로 그 정도로 지금 쿠팡 배달 거리가 멀어요. 네, 그러면서 그분이 쿠팡만 하냐고 물어보시길래 그렇다니까 아니 쿠팡 이 정도로 탈 것 같으면 그냥 퀵 타는 게 어떠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퀵도 잘 타면 돈이 되니까 퀵으로 바꿔보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아직 장거리로 뭐 국도도 타야 되고 퀵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그렇다고 그랬더니 그런 건 아니라고 서울 경기 이쪽 많이 다닌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권유를 해 주시더라고요. 한번 뭐 생각은 해볼게요 그러면서 근데 겨울에는 좀 힘들고 봄 되면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그리고 그 바이크를 제가 계속 앉아봐도 되냐고 하면서 앉아보고 막 하니까 차 바꿔서 한번 해보시라고 또 옛날처럼 막 퀵이 그렇게 어렵게 그런 게 아니라 뭐 지금 음식 뭐 잡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하라고 뭐 괜찮다고 얘기는 하시는데 아무래도 퀵은 장거리를 뭐 쿠팡도 멀리 가는 거 마찬가지인데 뭐 퀵을 하시는 분이 쿠팡은 완전히 배달하는 것 같다고 말할 정도로 그 정도니 뭐 말 다 했죠 요즘에. 이게 레저로 제가 바이크를 타면서 국도를 타고 속초를 가면서 쭉 나가는 거 하고 그거는 제가 내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여유롭게 감상하면서 가고 즐기는 건데 이 돈에 관련돼서 국도를 타고 다니면 아무래도 급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 국도 같은 경우에는 또 큰 차들도 많이 다녀서 이 돈벌이로 국도를 타고 오토바이로 다니는 거는 뭐 그 일이 나쁘다 좋다 이렇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또 처자식 없고 젊었을 때는 오토바이 타고 또 달려고 뭐 어딜 가든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제가 이 일을 배달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조심히 타는 이유가 제가 저만의 혼자 몸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같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겁이 나. 무섭죠.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예전처럼 탈 수 있겠어요? 못 타요. 항상 나오는데 저는 이 오토바이 타고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안 무서운 날이 없어요. 지금 계속 무서워요. 무서운데도 그냥 일을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이 퀵을 하기 위해서 국도를 탄다? 난 그냥 무서운 거죠. 그분이 용감하신 거예요. 그리고 돈 더 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인정합니다. 그게 분이 더 많이 버실 수도 있고 한데 저는 일단 모르겠어. 하여튼 저 같은 경우에는 생각이 너무 많아져요.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좋은 일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건 오해하시면 안 되고 정말 퀵이 있어야지 아마 그 배달 일이 유통이 아마 될 거예요. 핸드폰 유통도 그렇고 퀵이 하는 일이 엄청 많아요. 저희 음식만 배달하지만 퀵 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걸 배달해 드리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 배달해 드릴 수도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실 수도 있는 거니까 그분들을 제가 뭐 다르게 생각해서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며칠을 비 오고 눈 오고 이제 추워지고 하더니만 와 날씨가 이제 정말 추워졌네요. 저번에도 정말 추워졌네요 했던 것 같은데 그 추위는 더위였네요. 지금 어제 그저께 어저께 오늘까지 계속 한파로 추운데요. 그래도 오늘은 어제보단 덜 춥네요. 낮 기온이 좀 올라간다고 해도 영하권에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요즘 또 옷을 너무 두껍게 입어서 펭귄 같아요. 뒤뚱뒤뚱. 근데 이게 그렇게 안 입으면 추워서 오토바이를 탈 수가 없어요. 계속 바람을 맞고 타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어젯밤에 엄청 추웠거든요. 뭐 하루 종일 입고 있으니까 추울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오늘은 아침에도 어제보단 좀 덜 추웠던 것 같아요. 오토바이 시동 걸리는 것도 그렇고. 근데 오늘은 조금 가격이 싸졌네요. 어제까지는 단가가 많이 좋아가지고 괜찮았는데 날이 추워지니까 확실히 배달 라이더 분들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10시까지도 이 주변에서 계속 돌고 있습니다. 지금도 11시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콜을 끊임없이 주고 있어요. 뒷콜을. 슬슬 멀어지기 하기는 하는데 아무튼 아침 시간에는 이 가까운 거리에서
최하가 4,500원 정도 됐고요. 최고가 7,000원 이 정도에서 콜을 탔는데 좀 떨어졌어요. 8시 때보다는. 또 거리도 점점 멀어지고 있고 다시 킥으로 넘어갈 것 같은데 어찌됐든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니까 금액은 좋네요. 거리가 있어서 그렇죠. 이거 배달하고 기름역으로 또 넘어가서 픽업을 해야 되는 그런 콜이긴 하지만, 근데 추우면 이렇게 몸이 움츠려지거든요. 운전할 때 몸도 둔해지고 옷도 두꺼우니까 좀 오늘 안전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네, 이번에 며칠 비 올 때는 기온이 낮지 않아서 비가 와서 그렇지 이 추위 때문에 고생하지는 않았죠. 그리고 나서 또 확 추워지고 눈 오고 그러면서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물론 많이 힘들었고요. 일하기가 쉽진 않았습니다. 근데 아마 수입이 꽤 괜찮았을 거예요. 제가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며칠 내에 100단위를 넘기기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아마 플러스 분과 다른 배달 대행 분들은 더 많이 찍으셨을 거예요. 이거 100% 제가 장담하는데 그러셨을 거고, 근데 저는 눈 오는 저녁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는 멀티콜을 21,000원까지 받아왔습니다. 와, 근데 눈 오니까 차 막히고 옆으로 빠져나가기도 저도 불안하고, 콜비는 괜찮은데 그게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뭐 콜비가 멀티콜인데 21,000원이면 나쁜 거 아니죠. 한 콜당 1,500원이니까. 그리고 평소 가는 거리보다도, 평소 7,000원짜리 콜보다도 더 가까운 거리였는데 21,000원으로 멀티콜도 갔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가 평소 대비 한 80% 이상 올라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이 힘들고 고돼도 뭐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는 느낌이면 괜찮은데, 일은 일대로 힘들고 이 수수료까지 안 좋으면 정말 일하기 싫고 그렇거든요. 날씨도 조금 더 올랐어요. 기온은 올랐고, 근데 춥기는 마찬가지네요. 이건 또 뭔 거지 같은 일입니까? 지금 픽업지까지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배정이 취소된 경고음이 울리면서 취소가 돼버리네요. 그럼 여기까지 온 거리가 얼만데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이게 픽업지까지 온 거리가 가까운 거리면 몰라도 상당히 왔던 거리인데 그 거리를 그냥 취소를 시켜버리네요, 쿠팡이. 진짜 억울해. 사람 일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요즘에 기온 좀 내려가고 또 눈도 오고 비도 오고 해서 스스로도 좀 괜찮고 시간 채워서 일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입을 좀 내겠다 싶은 마음으로 일을 해서 했는데, 뭐 제가 너무 또 욕심을 부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릴렉스 하라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어제 단가가 꽤 괜찮은 날이었습니다. 12시까지 일을 좀 하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으로 하다가 블랙아이스에 좀 당했습니다. 저는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고 승용차 한 대와 그 앞에는 택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할 때 다음 차를 보고 갑니다. 그러니까 전 택시를 보면서 운전을 하는 거죠. 그래야 방어 운전하기가 좀 쉽거든요. 진행 중에 깜빡이가 켜지더라고요, 비상등이. 그래서 택시가 쓰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1차선으로 차선을 변경을 했는데, 그 앞에 모닝이 비보 좌회전을 하려고 딱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견한 즉시 섰는데, 바닥이 좀 미끄럽다 보니까 마른 땅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요 땅처럼 이런 식으로 약간 척척하게 젖어 있었는데, 시간이 이제 자정으로 가는 시간이다 보니까 얼어 있었던 것 같아요. 미끄러지면서 뒷바퀴가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 넘어졌는데, 오토바이에서 넘어질 때는 오토바이에서 최대한 제가 오토바이를 버리는 게 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놓았습니다. 놓고 제발 이 오토바이가 저 앞에 있는 모닝의 뒷구멍에 가서 치지만 말아라 하고, 그 생각으로 저도 미끼려 내려가고 오토바이도 쭉 미끼려 내려가면서 섰는데, 다행히도 모닝에는 부딪히지 않고 모닝 바로 전에 오토바이는 세워졌고 저는 그 오토바이 때문에 섰고, 그런 상황에서 큰일 날 뻔했죠. 지금 생각해도 좀 아찔한 생각인데 단독 사고로 처리가 됐습니다. 결국에 누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제가 피하고 가다가 앞에 있는 차를 발견한 즉시 쓰려다 보니까, 아마 자동차였으면 섰을 텐데 오토바이다 보니까 이 앞바퀴가 잠기면서 쓰러지는 거죠, 대부분. 이 ABS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어제 정말 느꼈고, 이 기종 변경을 해야 되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근데 얘가 또 정이 많이 들고 한 오토바이고 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백밀러 날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부스를 시켰어요. 다행히 이 거울을 안 깨지고 백밀러 몸통만 나가는 바람에 다시 주워다가 붙여놨는데 쓸만하네요.
이게 여름이었으면 제 왼쪽 허벅지와 무릎 종아리에 그리고 왼쪽 팔꿈치부터 페달의 상처가 하나 더 남겠죠. 오토바이 갖고 넘어지면서 쓸리면, 아스팔트에 쓸리면 이 살이 탑니다. 그래서 화상을 입게 되는데 그게 그렇게 잘 낫질 않아요. 흉터도 계속 남고. 옷을 추워서 두껍게 입은 나머지 그 천만 다행이었죠. 그 두꺼운 옷들만 좀 타고 저는 괜찮아졌는데, 그래서 콩 하고 부딪히니까, 넘어지면서 아무래도 부딪히니까 약간의 타박상은 있는데 그 외상으로 들이 없어서 다행이죠. 철과상도 없고. 그래서 천만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쿠팡으로 작년에 산 옷인데, 위에 옷이 그 옷의 덕을 많이 봤네요. 6만 얼마 주고 산 옷인데, 이게 멋으로 산 게 아니라 따뜻하려고 산 옷인데, 그래도 그 옷이 저의 피부를 살렸네요. 어제 뭐 오토바이도 생각보다 많이 안 망가지고, 카울 조금 나가고 백밀러 부서진 거 빼고는 다른 이상이 없으니까 천만 다행이죠. 아무튼 저는 올해 가기 전에 큰 액땜을 하는 것 같네요. 뭐 운동이라든가 체육, 뭐 음악, 재능적인 부분에서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자기가 연습을 만시간을 하게 되면 몸이 그걸 기억하고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반사작용이 나오고 한다고 하는데, 이 오토바이는 제가 탄 게 만시간이 뭡니까? 만시간에 몇 배는 탔을 텐데, 그런데도 아직도 이 오토바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칙은 아닌 것 같아요. 만시간의 법칙이라는. 항상 오토바이는 처음처럼, 내가 시작했던 그날 처음처럼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타야지, 내가 조금 잘 타지는 것 같았다고, 돈이 좀 더 벌어지는 것 같다고 해서, 솔직히 어제 사고 난 것도 제가 욕심을 냈기 때문에 난 거지, 제가 그냥 섰으면 나지 않을 사고였겠죠. 근데 그걸 피해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앞차를 발견한 거고, 그렇게 많이 다치진 않았으니까 큰 교훈은 얻고 다시 일을 하는데, 오늘은 8시에 나오진 못했어요. 몸이 좀 놀란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침에 잘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늦게 나왔는데, 어제 이야기를 또 이렇게 하니까 어제 그날이 생각이 나고, 그런데 오늘도 조심조심해서 타려고 합니다. 저희 아이 엄마한테 살짝 그 이야기를 줬는데 너무 놀래더라고요. 근데 그게 너무 미안하고, 내가 그 놀란 얼굴이 괜히 저는 미안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조심히 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요즘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수수료가 꽤 괜찮아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 또 욕심이 생기고 하니까, 역시 돈을 쫓아가게 되면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내 패턴대로, 탔던 대로 그렇게 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타고 있고요. 다른 분들도 요즘에 좀 길이 많이 미끄럽네요. 조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오토바이, 저도 사고를 나봤지만, 사고 날 때 브레이크를 잡으면 차처럼 쭉 밀려나가서 다른 물체와 충돌하는 게 아니고 거의 미끄러져서 중심을 잃거나 넘어지게 돼요. 그리고 또 안 넘어지더라도 오토바이는 오토바이와 나랑 함께 어떠한 물체에 부딪혔을 때 큰 사고가 나요. 그래서 사고가 날 것 같으면 브레이크를 잡고 중심을 잃은 다음에 스키 탈 때 넘어지듯이 그냥 오토바이랑 넘어지면서 놔버리는 게 이게 상책인데, 넘어질 때 오토바이를 늦게 놔버리게 되면 대부분 이 발목이 오토바이 밑에 깔리게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 있는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이 오토바이가 제가 손을 놔도 저를 묶고 가요.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놓는 이런 습관이 좀 필요한데, 저는 이 배달통, 뒤에 달린 배달통이 가끔 이걸로 사고 났을 때는, 이 오토바이로 사고 났을 때는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게,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배달통이 먼저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생겨요. 오토바이하고 지면하고 사이가.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제 발목이 들어가더라도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배달통이 정말 이 사고 났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 같지만, 보면 이 배달통이 갈린 곳을 보면 알아요. 그래서 이 배달통이 먼저 이 오토바이를 띄워주는 바람에 내가 빠져나올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적이 몇 번 있는데, 어제도 그랬었어요. 그래서 왼쪽 이 배달통이 좀 갈렸는데, 하여튼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들이 좀 있네요. 이렇게 좀 사고가 안 날 수는 없지만, 물론 안 나야 더 좋은 거고, 나더라도 경미하게 나고 안 다치고 시동 잘 걸리고 하면서 또 좋은 교훈 얻어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그나마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고가 나는 바람에 일찍 들어가니까 아이 엄마가 일어나 있더라고요. 이야기 할까 말까 하다가 그냥 좀 사고가 좀 있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표정이 아직도
제 마음이 좀 쓰리네요. 안 타면 안 되나 라는 그 표정,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나 싶은 그 걱정되는 표정으로 바라보는 눈빛이 참 아직도 제 마음에 좀 아프고요. 오늘 아침에도 늦게 나왔지만 나오면서 이제 일하고 온다고 나가는데 괜찮겠냐고 하면서 그 걱정된 눈빛으로 보는 그 시선이 왜 그렇게 고마우면서도 미안한지 모르겠네요. 참. 여기 가끔 배달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양쪽 다 백밀러 없이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제 그 사고 나고 나서 왼쪽 백밀러 하나 없는데 그 상태로 오는데 그렇게 답답하고 운전하기가 어렵던데 어떻게 양쪽 다 백밀러 없이 타시는 분들이 그렇게 잘 타시는지 신기해요. 차도 그렇고 백밀러 없이는 운전이 안 되기 때문에 사고 난 데서 집까지 오는데도 엄청 답답하고 야 이거 어떻게 다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테랑 고수분들은 다르긴 달라. 근데 그런 분들도 진짜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베테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고가 나를 피해가지 않는 법이니까 정말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눈 오고 날씨가 쌀쌀하고 한 이런 밤이 되니까요. 예전에 정말 친했던 친구가 생각이 나네요. 다들 학교를 다니면서 그런 친구들이 한 명씩이나 뭐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언제나 어떤 일이 있어도 참석하고 만나면 좋고 그런 친구들이 다 있을 텐데 저도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있었었죠. 현재는 없으니까요. 그 친구의 뭐 실명을 말하기엔 좀 그렇고 이런 친구를 다시 또 이런 사람을 정말 다시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친했고 아낌없이 주고받았던 그런 사이였던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런 날씨 겨울에 군고구마 장사를 했었고 저는 뭐 학교를 다녔었고 그 친구는 군고구마 장사를 했었던 그런 친구인데 이런 날씨가 되니까 오토바이를 처음 같이 타기 시작한 것도 그 친구 때문에 오토바이를 같이 탔고 많은 곳을 다니면서 즐거웠던 시간들도 꽤 많았었는데 또 오토바이를 취미로 다시 타기는 했었는데 오토바이 타기를 꺼려 했었던 이유가 또 그 친구였고 시작도 그 친구였고 꺼리게 된 것도 그 친구 때문이었는데 그냥 이런 날씨가 되면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보고 싶기도 하고 유독 오늘따라 그 친구가 그냥 보고 싶어서 이렇게 그냥 떠들게 되는데 제가 가족을 꾸리고 아이들을 낳고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아이들과 나의 관계에서 내가 느끼는 이 감정들이 사랑이라면 아마 그때 그 친구에게 저는 사랑이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친구와 저와의 관계는 우정, 의리 뭐 이런 걸 넘어서 사랑이라는 이런 단어가 어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저는 또 동성애자는 아닙니다. 그 친구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뭘 줘도 아깝지 않고 뭐든지 해주고 싶었었던 그런 느낌들이라는 거죠. 팔다 남은 거 갖고 와서 군고구마도 벗겨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저한테 주기도 하고 했었던 그런 친구였는데 오늘 이런 생각이 왜 드는지 모르겠지만 날씨가 딱 그때 같이 나가서 그 장사를 했었던 그런 날씨와 좀 비슷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친구가 이 세상에 없어진 날이 돼가기도 해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보고 싶네요. 오늘따라 왜 또 이렇게 기분이 이래지? 전 도시에 나가서 처음에는 친척집에서 눈칫밥 먹으면서 공부를 했었고 그 이후에는 고등학교 땐 자취를 하면서 학교를 다녔었는데요. 도시에 가서 제일 먼저 느꼈었던 건 시골에서 느꼈던 그런 친구들과 도시에서 만나는 이 친구들의 관계가 느낌이 좀 달랐었던 것 같아요. 좀 차갑고 정이 없고 그냥 사바나 같았어요. 사바나에 이 무리들이 있고 또 어떠한 무리들이 있는데 그 무리들
무리들은 사자 같은 그런 무리들이고, 한쪽은 그냥 얼룩말 같은 그런 초식동물의 무리인 것 같은 그런,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피해야 되고, 강자는 뜯어먹고 약자는 뜯어먹히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게 많게 보였고, 그게 전 이해가 되질 않았었어요. 어쨌든 현실이었고, 고등학교 시절 그런 모습들이 많았고, 저는 고등학교를 부모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보내고 하시는데, 난 이 학교를 졸업을 해야 되고, 어머니가 이 학교에 오시는 날은 내가 졸업하는 날, 우등장학생으로 졸업하는 그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학교를 다니는 거였어요. 저는 다른 목표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고생해서 시키는 그런 공부들, 그걸 잘 해야지만이 보답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목표를 가지고 학교를 다녔던 거죠. 그러면서 뭐 친구가 있기도 싫었고 친구를 만들기도 싫었어요. 일단 친구들이 시골에서 있었던 친구들처럼 그런 따뜻함이 없었으니까 저 또한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사자 같은 그 무리들이 내가 보기엔 사자 같지도 않고 하이에나 같기도 하고, 그 아이들이 하는 것들이 물론 신경이 쓰이는데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고, 그 무리한테 잡아먹힐까봐 도망다니는 그 아이들, 같은 또래의 친구들인데 그 아이들도 이해가 안 갔고 그냥 모든 게 다 싫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사자 같은 무리 애들이 제발 나한테는 오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나도 너희들한테 다가가지 않겠노라 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학교를 다녔었는데, 유일하게 나에게 다가온 친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그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는 그 사자 무리가 아니라 얼룩말의 무리였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뜯어먹히는 그런 친구, 학폭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 생각하면 학폭인 거고, 근데 그 친구가 저는 되게 잘 사는 친구인 줄 알았었어요. 매일같이 맛있는 반찬을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것도 매일매일 달라요. 도시락 반찬이. 그럼 고등학교 때, 지금은 다 급식이 있지만 예전에는 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는 학교였기 때문에 점심때 되면 난리가 납니다. 그 반찬 쟁탈전이. 그 쟁탈전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우두머리가 와서 포크를 한번 찍어야 그 다음부터 쟁탈전이 시작되는 건데, 저는 그 모습도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저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저는 어머니가 갖다 주신 김치가 유일한 반찬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지금도 잘 하는 게 김치볶음이고, 잘 먹는 것도 김치볶음이고, 거기에다 물 좀 더 부으면 찌게 되는 거고, 거기다 참치 넣으면 이건 뭐 더 이상 말할 것 없는 그런 반찬이 되는 거죠. 자취생이 그 정도 반찬이면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싸가는 반찬은, 남들은 밥이랑 반찬통이랑 따로 있는데 저는 1년 내내 밥통 밑에, 밥을 담는 도시락 밑에 김치볶음을 깔고 그 위에 밥을 넣고 아침에 일어나서 후라이를 해서 올려서 도시락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포크가 필요 없어요. 젓가락도 필요가 없었고, 군대에서 쓰는 그런 숟가락과 포크가 같이 되는 그 숟가락 하나를 가져가면 그 식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다 맛있는 반찬이 있는 것들을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뺏어 먹고 하는 게 당연히 재미도 있고 친구들끼리 그럴 수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반찬이 항상 남들에게 다 뺏기고 없어요. 자기는 먹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되면 또 맛있는 반찬들을 새롭게 또 만들어 가지고 오고, 지금 그 사자 무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친구를, 그 무리의 우두머리 개를 아직도 친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찌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찌질이가 먼저 포크질을 하고 하는 말이 정말 싫었어요. 그 친구에게 역시 잘 살아야 돼, 오늘도 반찬이 새롭네, 내일도 부탁한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아니 왜 자기 반찬을 저렇게 뺏기기만 있을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지 말아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진짜 쟤는 왜 저럴까, 저렇게 찌질이 생활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그 반찬이 없으면 다른 친구들 반찬을 가서 챙겨 먹으면 되는데 물을 그냥 말아, 맨밥을 먹어요. 그냥 답답하다 이 생각만 하고, 저는 얼룩말이든 사자물이든 어디에도 끼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도 맨날 혼자였어요. 밥을 먹을 때 저는 반찬을 누가 와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한 통이니까. 그러니까 저만 그냥 비벼서 먹으면 그게
그게 끝이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밥을 혼자 먹게 되고 그랬었던 상황에 그 친구가 한날은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반찬을 다 뺏기고. 그래서 저는 제가 뭐지? 나한테 왜 오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오더니만 반찬 좀 먹자는 거예요, 저한테. 아니, 보다시피 내가 반찬이 어딨어. 다 비볐는데. 그랬더니만 자기 밥을, 맨밥을 제 도시락통에 넣더니 다시 비벼요. 싱거워지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쳐다보는데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뭐 그냥 표정으로 밥을 다시 자기 도시락에 넣었다가 다시 비비고 또 비비서, 그걸 어쨌든 맨밥보다는 섞이니까 비빔밥이 된 거고, 그걸 자기가 먹는 거예요. 이게 내 건지 자기 건지 저는 황당한 거죠. 근데 거기서 걔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오늘 네 거 반찬 먹었으니까 내일은 너도 와서 내 반찬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기에 그 얼룩말에 끼고가 싶지가 않았어요. 저는 황소였거든요. 뿔도 있고 색깔은 좀 다르지만 아마 사자 무리 속에 있는 애들도 분명히 티는 나는 거죠. 다 얼룩말인데 저만 황소니까 뿔도 있는 게 색깔은 다르니까 튄단 말이에요. 근데 저게 사자인지 하이에나인지 잘 모르겠는데, 왠지 풀을 먹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제가 그 친구랑 밥을 비벼 먹는 걸 봤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걔랑 친하냐고. 댓글 하질 않았어요. 그 무리에 끼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왜? 저는 우리 학교에 어머니가 와서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되는 거를 싫어했어요. 좋은 일이 아닌 이상 나쁜 일로는. 근데 그 무리들에 끼면 왠지 나쁜 일로 부모님이 오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끼질 않았는데, 제가 그때 그렇게 하지만 않았어도 그 친구도 잘 됐고 저도 더 잘 됐을 수도 있는데, 그 친구는 항상 도시락 반찬을 뺏기면 저한테 와서 그런 식으로 비벼 먹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짜증이 났어요, 저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제가 반찬을 먹으러. 저도 솔직히 챙겨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친구 먹으라고, 나한테 와서 비벼 먹지 말고. 근데 그날도 역시 포크를 든 그 찌질이 우두머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찌질이 우두머리 놈이 새끼가 포크를 들어오는 순간 전 제 숟가락으로 저도 반찬을 찍으려고 누면서 그 찌질이 우두머리에 그 손등을 찍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포크였으면 관통을 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다행히도 제 숟가락에는 포크 역할만 할 수 있는 정도의 숟가락이었기 때문에 미안, 반찬인 줄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그놈 손에는 피가 흐르고, 그 다음이 참 과간도 아닌데, 저는 그때 이후로 이 사바나에 사자와 얼룩말들이 있는데 왜 공평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얼룩말이 사자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도망 다녀야 되고, 나는 왜 너만 보면 도망 다녀야 되는지 모르겠어. 너만 나타나면 도망 다녀야 되는 게 불공평한 것 같아. 나는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 해. 그러니까 너도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 사바나에서 사자가 그래, 공정해진 게 아니라 평화가 왔겠죠, 사바나에. 근데 결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거를 뻔히 알잖아요, 사바나에. 근데 우리 사회도 사바나와 마찬가지로 공정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알게 됐는데, 그 공정하지 않은 사회 때문에 제가 그 친구랑 더 친해질 수도 있었고 했긴 했는데, 그냥 괜히 계속 얘기만 하니까 더 보고 싶고 또 후회되는 부분도 있고 하네요.